어제 저녁에는 로드 투 UFC 4강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웰터급 원매치로 나섰던 장윤성과 키트 캠벨의 경기는 3라운드까지 가는 혈투 끝에 키트 캠벨이 스프리트 시점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키트 캠벨이 승리하긴 했지만 냉정하게 보면 경기력이 인상적이지 않기도 했고 나이도 31살로 적지 않기 때문에 UFC 계약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장윤성은 단조로운 운영 및 다소 단단하기만 한 느낌이었는데요. 하지만 2002년생으로 아직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 경기를 양분 삼아 더 발전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윤창민과 세바스찬 살레이의 패더급 4강전은 1라운드 윤창민의 잽 타이밍에 세바스찬 살레이의 투 훅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윤창민이 쓰러졌고 결국 후속 파운딩에 TKO 패배를 당했습니다. 윤창민이 지난 아오이진과의 경기에서 잽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완전히 노리고 나온 움직임이었습니다. 윤창민이 잽을 날리기 기다리다 슬립하고 투훅을 제대로 적중시켰는데요. 투훅도 반박자 빠른 느낌으로 준비해온 듯 했습니다. 승리 옥타곤 인터뷰에서 세바스찬 살레이는 초반 공격적인 모습이 작전이었다 얘기했습니다. 윤창민이 내 지난 경기를 보고 이 경기에서 테크니컬한 매치를 원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번엔 좀 다른 게임 플랜으로 갔던 거야. 시작부터 페이스를 올리고 공격적으로 나가면 예상 못할 거라 생각했지. 우리가 세운 전략이었어. 겉보기엔 테크니컬한 매치처럼 보였겠지만 난 피니시를 노리러 왔고 이게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 이번 경기에서는 좀 다른 전략으로 상대를 당황시키고 싶었거든.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박지영과 돈마르판의 라이트급 4강전은 치열한 그래플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돈마르판이 더 노련했고 컨트롤 타임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면서 결국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또한 김상욱과 런 야웨이의 라이트급 4강전은 김상욱이 그래플링 게임의 우위를 앞세워 압박을 이어갔고 끈적한 운영으로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습니다. 김상욱의 그래플링에 위축된 런 야웨이에게 타격도 많이 집어넣으며 우세를 이어갔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펀치 공방 중 상대의 바디샷이 제대로 들어가면서 한 차례 위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대의 거센 공세를 잘 넘긴 후 테이크다운에 성공했고 결국 리어네이키드 초크승을 거뒀습니다. 김상욱은 승리 후 아직도 힘이 남아돈다는 듯 푸시업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중국 관중들은 야유로 답했습니다. 승리 옥타곤 인터뷰에서는 먼저 2라운드 바디샷을 맞았을 때 얼마나 심하게 데미지를 입었냐는 질문에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상대의 미들킥과 바디샷이 좋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데미지 입은 걸 숨기고 싶었지만 얼굴에 드러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얘기했고 또한 웰터급에서 라이트급으로 내려온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UFC죠. UFC에 가고 싶어서 라이트급으로 내려왔어요. 92kg에서 거의 22kg를 감량했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결승에서 만나게 될 돈마르판과의 페이스오퍼에서는 돈마르판이 누가 더 나은 그래플러인지 보자. 레슬링 해볼까? 라고 얘기했고 이에 김상욱은 아니 우리 둘 중 하나는 KO 될 거야. 라고 답변하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또한 김상욱은 옥타곤 위에서 영상통화로 김동현 관장에게 동현이 형님 이겼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로드 투 UFC에 출전했던 한국 선수 중 우승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평가를 받던 김상욱 선수인데 어제 출전했던 4명의 선수 중 유일하게 김상욱 선수만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꼭 결승에서 돈마르판을 누르고 UFC 진출에 성공했으면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운 좋게 간신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 힘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함께 고생해준 팀 동료들, 경기장에서 또 화면 너머에서 끝까지 응원해주신 팬분들, 그리고 언제나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신 모든 스폰서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항상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도 초등학생 아이보다 손 많이 가는 저를 금전적, 물질적, 기술적, 정신적으로 늘 챙겨주시는 김동현 형님과 지난 3달 동안 시합 준비 내내 잠도 못 주무시고 아들처럼 달래가며 돌봐주신 하바스 MMA 이정원 관장님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결코 지금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진작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도 가끔은 흘려듣지만 두 분 말씀만큼은 무조건 믿고 따를 정도로 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십니다. 앞으로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 절대 잊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보답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승리를 계기로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8강전에서 한국 선수를 KO시키고 4강전에 진출한 두 선수가 맞붙었습니다. 영보스, 박어진을 KO시켰던 일본의 나카무라 케이치로와 서동현을 KO시켰던 중국의 리카이원이 맞붙었는데요. 나카무라 케이치로가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력이 좋은 리카이원에 맞불을 놓았는데요. 토너먼트가 아닌
마치 원매치 경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리카이원의 화력에 살짝 흔들리는 듯 했으나 전혀 위축되지 않고 압박을 이어갔고 리카이원의 얼굴을 점차 붉게 물들였습니다. 1라운드 공이 울리고 코너로 들어가면서 눈싸움을 했던 모습은 명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2라운드부터 나카무라의 흐름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3라운드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라이급 4강전 인수아이와 에런타오의 경기 그리고 나카무라와 리카이원의 경기가 어제 이벤트에서 가장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메랍과 장웨일도 나카무라와 리카이원의 경기에 반응했습니다. This is crazy fight. Wow, really. Crazy! Oh my god, my heart! Oh, 또한 메랍은 감량이 진행되던 당시 앰뷸런스가 출동했던 영상을 게시하며 감량은 결코 쉽지 않아. 모두 무사하고 시합이 계속 진행돼서 감사해 라는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어제 오르테가가 감량 중 병원에 실려갔다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오르테가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던 장면일 걸로 추정됩니다. 한편 메랍은 중국 상하이에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这次牵一下，这里， Oh my 真 god. 的，我来给你拍，帮我拍一下，对我来。 Oh my god. UFC 웰터급 타이틀 컨텐더 이슬람 마카체프가 러시아 현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함자트 츠마이프 그리고 일리아 토프리오와의 경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함자트의 지난 퍼포먼스가 인상 깊었는지 웰터급 챔피언이 된다면 함자트와 싸울 준비도 되어 있냐는 질문에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갈등의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아. 두고 보자고. 난 지금 힘든 시합을 앞두고 있잖아. 이 시합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지. 함자트가 압도하는 모습은 인상 깊었어. 에너지를 아끼고 있었던 것 같아. 몰아붙이지도 않았고 타격에 힘을 실지 않았지. 함자트의 목표는 오로지 챔피언이 되는 거였어. 만약 원했다면 막 밀어붙여서 더 큰 데미지를 주고 경기를 끝낼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내가 놀란 건 드리키스를 너무 쉽게 테이크다운 시키고 그렇게 오랫동안 컨트롤했다는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마달레나와의 경기 후에 너의 다음 경기는 웰터급에서 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어. 토프리오와는 뭔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나도 그 경기에 관심 있어. 아마 슈퍼파이트 형태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말했듯이 체급은 두고 봐야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한편은 라이트급으로 내려가 토프리아를 박살내라. 그래야 걔가 입 다물고 더 이상 다게스탄 파이터들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할 거다 라고 하자 이슬람은 뭐 원한다면 이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몸무게를 고려해서 결정할 것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훈련 캠프 전에는 내 몸무게가 83에서 84kg 정도였어. 이번 훈련 캠프에서는 식단을 지키면서 몸무게가 어제 기준 86.5kg까지 올라갔어. 이제 내가 최적의 체중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웰터급 파이터들과 훈련할 때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체중이야. 더 이상 몸무게를 늘릴 계획은 없어. 최대 2kg 정도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 그래서 이번 캠프에서는 체중을 늘리려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어 라고 얘기했고, 이에 감량이 더 어려워질 걸 고려했을 때 라이트급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어. 애초에 감량이 쉬웠던 적이 없었거든. 경기 후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늘어날지 보고 나서 판단할 거야. 경기 후 한 달쯤 지나서 몸무게가 다시 83에서 84kg라면 그때는 얘기를 해볼 수 있지. 근데 이미 지금 85kg 이상이 되어 있고 체중도 늘고 원래도 쉽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팀이랑 앉아서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마르 누르마고노프가 본인에게 합입 특혜가 있다고 말한 페트리안에 반박했습니다. 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 걔가 메락과 했던 경기를 봐봐. 걘 그 경기에서 완전 박살이 났어. 근데 내 경기를 봐봐. 우린 메랍과 대등한 경기를 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마르는 오는 10월 아부다비에서 싸울 예정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래, 아부다비로 얘기됐어. 매니저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판단했지. 난 5라운드 메인 이벤트에서 더 싸우고 싶었지만 아부다비에서 싸우기로 결정이 내려졌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UFC에서 2연속 감량 실패를 하면서 결국 방출됐던 브라이언 배틀이 더티박싱 챔피언십이라는 단체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이언 배틀은 오는 8월 30일 데뷔전을 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티박싱 챔피언십은 하이브리드 룰의 격투 단체로 마이클 페리와 존 존스가 운영하는 단체입니다.